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어젯밤 11시경 손정민 군 아버님께서 블로그에 올려주신 글입니다. 정민 군 휴대전화와 피의자 휴대전화의 크기나 무게에서 큰 차이가 있어 보이는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정민 군 휴대전화를 모르고 가져갔다는 피의자의 말은 납득이 안 가고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피의자가 정민 군 휴대전화를 탈취 또는 습득한 시간과 그 과정을 시간대별로 예를 들어 글을 써주신 소녀님의 글, 너무나 다른 두 개의 휴대전화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월 중에 예정되어 있던 행정소송 선고가 다시 변론 재개되어 4월 중 다시 기일이 잡혔어. 사건 현장의 CCTV도 확보하지 못한 채 내가 떠난 지 1년을 맞이하게 되는구나. 정말 미안하다. 유가족을 상대로 사건 현장의 CCTV를 가지고 다투는 경찰이 한없이 한심하고, 이런 현실이 참담하고 비통하다. 손정민. 지난 17일은 연말 정산이 시작되는 날이었어. 국세청 자료를 받아보니 내가 작년 사건 전 연초에 갔었던 치과와 약국의 자료가 나오더라.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내 흔적을 보고 하루 종일 멍했어. 바쁜 와중에도 좀처럼 적응이 되지 않았어. 내 흔적도 너무 내게 힘들었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내 기록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견디기 힘들었어. 계속 연말 정산에 내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오늘은 네가 그날 갖고 있었고 매일 지니고 다녔던 휴대전화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 일단 그날의 내 전화기에 동영상이 있으니 새벽 1시 56분까지는 네가 갖고 있었던 게 확실하지. 그런데 그 전화기를 피의자가 4시 30분에 본인 집에 갖고 갔다가 5시 12분에 다시 갖고 와서 5시 40분경 엄마에게 전달해 줬어. 결론 1. 정민이 전화기를 피의자가 탈취, 습득한 시간은 1시 56분에서 4시 30분. 여기서 중요한 분기점이 언제나 중요한 3시 37분 달 사진이야. 이때 피의자가 본인 전화로 집에 통화한 것은 확인이 되었지. 다만 통화 내용은 3시 37분 목격자 사진에서 보여지듯이 피의자 부자의 주장대로 정민이가 술에 취해 깨우기 어렵다는 절대 아니었겠지. 이 시간에 피의자가 자신의 전화기를 갖고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핵심은 이 시점에 피의자가 내 전화기를 갖고 있었냐는 거지. 여기서 두 가지 갈림길이 생기고 어떤 경우든 납득이 어려워. 가정 1. 3시 37분 이전에 정민이 전화기를 탈취 습득. 이 경우 탈취 습득 시점은 2시 18분 사진처럼 네가 누워있을 때 아님 3시 31분에 강비탈로 내려갔을 때 둘 중 하나겠지. 어쨌든 3시 37분에는 두 개의 전화기를 갖고 있었는데 굳이 통화했던 본인 전화기를 어딘가에 두고 훨씬 더 크고 무거운 내 전화기를 가져간 거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이폰 8을 구해서 직접 내 전화기와 비교해 봤어. 내 건 젤리 케이스라서 더 크고 촉감이 완전히 다르지. 직접 들어보면 무게 차이는 엄청나단다. 모르고 가져갔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다시 느꼈어. 아이폰 8은 정말 가볍더라. 가정 2. 3시 37분 전화 이후 정민이 전화기를 탈취 습득. 이 경우는 좀 섬찟하다. 사진 속에 내가 없고 넌 당연히 그 뒤로 올라오지도 못했어.
그런데 네 전화기를 획득했다면 그건 피의자가 강비탈에 다시 내려갔다는 얘기고 강비탈이나 강 속에서 획득했다는 얘기야. 강비탈이라면 의식을 잃고 있는 내게서 전화기만 획득하고 최소한 내버려 두거나 무엇을 했다는 얘기가 되고 강속이라면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구나. 어떤 경우라도 3시 37분 이후에 내 전화기를 획득했다면 정상이 아닌 너를 두고 전화기만 가져갔다는 얘기가 되지. 그 이상의 진실은 피의자만이 알겠지. 며칠 전 강이 맑은 편이라서 찍어보니 강 속이 잘 보였어. 보는 것처럼 강 속엔 퇴적물밖에 없지. 국가수에서 발표한 대로 머리의 상처는 생전에 난 것이고 물에 들어간 이후에는 생길 수가 없지. 정리하면 1. 3시 37분 이전 전화기 탈취 습득의 경우 집에 전화할 때는 차이가 분명히 나는 두 개의 전화기를 갖고 있었는데 크고 무거운 네 전화기를 갖고 본인 전화기는 두고 감. 2. 3시 37분 이후 전화기 탈취 습득의 경우 강비탈이나 강 속에 있는 내게서 전화기를 획득하고 어떠한 구호 행위도 하지 않고 귀가했으나 바로 부자가 와서 강비탈을 수차례 오르내리며 탐색하였고 여전히 피의자의 전화기는 강비탈에서 7시까지 켜져 있었음. 네 전화기를 도대체 왜 가져갔을까? 이유는 추측만 가능하지만 확실한 건 그 결과로 너를 찾지 못하게 되었어. 그날 아침 네가 물속에 있어도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하면 나왔을 거고 그럼 내가 강속에 있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되었겠지. 하지만 전화가 없으니 내 위치를 찾을 수가 없었고 상식적으로는 내가 강물 속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우리나 경찰은 발견될 때까지 열심히 다른 곳을 찾기만 했지. 피의자 가족이 새벽에 20여 분 강비탈을 오르내리며 찾은 사실을 알기만 했어도 바로 잠수부를 투입했을 거야. 그럼 정말 그 뒤 진행이 많이 달랐겠지. 어떤 결론이든 내게서 전화기가 없어진 건 너를 찾는데 치명적인 문제를 만들었지. 그리고 그 두 개의 전화기는 너무 달라서 실수로 바뀔 수가 없는 거였어. 그런데 피의자는 내 전화기를 왜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는지 모른다 했고 전해주면서조차 내가 넘어져서 끌어올리느라 피의자 본인의 옷과 신발이 흙투성이였다는 말만 했지. 그리곤 옷과 신발을 버렸어. 그런데도 경찰은 범죄의 정황이 없다고만 했어. 그럼 우린 그런가 보다 하고 포기해야 할까? 우연히 집에 전화한 다음 본인 전화기를 분실하고 또 우연히 내 전화기를 주웠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도 말이 안 되니 무조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거겠지. 어차피 피의자는 아무 기억을 못한다고 주장하니까 우리는 경찰이 발표한 자료와 정황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 목격자의 시간대와 전화기를 가지고 정리해 봤어. 2시에서 3시, 목격자 가, 나, 두 사람이 돗자리에서 함께 취침, 목격자 다, 피의자가 정민이를 흔들어 깨우다 둘 다 자는 모습, 목격자 라, 마, 피의자가 정민이와 겹쳐진 상태로 자는 모습, 218 사진 제출, 3시에서 3시 30분, 목격자 가, 나, 피의자는 강변에서 구토하고 정민이는 취침, 피의자가 정민이 뺨을 툭툭 치고 흔들면서 깨우는 모습, 3시 30분에서 3시 37분, 목격자 바, 사, 피의자가 경사면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 3시 38분, 목격자 가, 피의자의 통화 장면 목격, 목격자 아, 피의자가 통화하고 있는 장면 촬영, 3시 47분, 목격자 가, 둘 다 보지 못함,
4시 4분에서 4시 6분 목격자 아. 우측 나무 밑에 사람으로 추정되는 검정 물체 촬영. 피의자가 혼자 웅크리고 있는 모습. 4시 27분 목격자 자. 피의자가 잔디 끝 경사면에 누워 있는 모습. 국가수사본부 보고서 3시 37분 전후에는 피의자만 목격됨. 경찰 조사 결과 사실과 다른 부분. 당초 경찰 중간 보고서에서 가 나의 진술과 아의 사진이 불일치한 것을 수정함. 3시 37분 달 사진이 중요한 이유는 이후에 정민이가 없기 때문임. 목격자들이 진술에서 3시 30분 이후 피의자 위치가 잔디 끝 경사면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3시 31분 CCTV 영상과 피의자 부자의 진술에서 드러나듯이 그 강비탈에서 내가 추락한 사실과 이를 피의자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지. 그리고 3시 47분에 둘 다 보지 못했다는 목격자 가의 진술대로라면 피의자는 통화 이후 강비탈로 다시 내려간 거야. 도대체 피의자는 내 전화기를 언제 가져갔을까? 결론 2. 3시 37분 이전에 내 전화기를 획득했다면 50분도 안 돼서 굳이 통화했던 피의자 본인의 가벼운 전화기를 어딘가에 버려두고 대신 크고 무거운 정민이 전화기를 집에 가져갔다가 새벽에 돌려준 것임. 왜? 4시 37분 이후에 내 전화기를 획득했다면 강비탈로 다시 내려가 강비탈이나 강 속에 있는 내게서 가져온 것임. 그런데 내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함. 끌어올렸으면 이후 사진에 나왔을 것임. 왜 전화기만 가져갔을까? 둘 중에 어떤 것일까? 이도 저도 아닌 다른 가능성이 있을까? 뭐라도 하고 싶어도 이젠 할 수가 없겠지.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신 10만 국회 청원은 아래와 같이 법사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4월 2일까지 심사 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통지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검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힘들지만 드린 기간만큼 가치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15년 2월의 정민이 중학교 졸업식 사진입니다. 정말 어렵게 제가 아마존에 있을 때 정민이가 보냈던 편지를 찾았습니다. 그 당시 화산 폭발로 유럽 노선이 마비되어 미국 경유로 바뀌면서 비자가 붙어 있는 예전 여권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편에 보냈던 정민이의 편지입니다. 회사 책상에 잘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때 찍어 놓은 것 같습니다.